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일을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이 혹은 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의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절차적 하자가 많았고 핵심인 내란 죄가 빠진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이 역사의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